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최장호입니다. 오늘은 성수동 땅값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인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좀 견해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성수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강남이나 명동처럼 외국인들의 실수요가 받쳐주면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에서 회전율을 높여서 이제 땅값이 유지되는 지역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의 플래그십 스토어나 단기성 팝업 스토어가 들어와서 그 단기 임대료가 좀 뒷받침되면서 기존에 있던 임대료도 좀 끌어올리고 땅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특색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수동 땅값을 오르게 해주는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기업들의 단기성 팝업 스토어가 그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마케팅 비용을 뭐 다른 데 투하하는 것보다는 성수동에 투하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성수동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의 팝업 인도로에 대한 비용이 과연 기업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인 건지, 감내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다른 데는 또 어디다가 투자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성수 팝업에 투하할 비용으로 뭐 유튜브에 투하한다면 조회수, 그러니까 성수 팝업으로 치면 유동인구죠. 일당 비용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저 성수동 팝업에 대한 유동인구 1인당 비용을 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을 때 성수동의 일평균 유동인구를 알아야 되는데요. 성동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에 연간 성수동 방문 인원은 한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뭐 기타 자료에 따르면은 일평균 유동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일평균 유동인구가 약 6만 명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한 달이면은 한 18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성수 팝업의 월 임대료를 알면 월 임대료에서 월 평균 유동인구를 나누면 유동인구 1인당 비용이 나오겠죠. 성수역 같은 경우는 이 3번 출구에서 내려와서 이 대림창고 반대편에 있는 서영무장길이 제일 핫하고 유동인구도 많은 곳인데 서영무장길에서 월 평균 임대료가 평당 월 약 15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10평 정도의 팝업을 연다고 가정을 하면은 하루에만 1,500만 원 임대료가 나가는 거죠. 하루에 1,500만 원이고 한 달이면 4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4억 5천의 임대료를 이 성수 번화가 쪽의 일평균 유동인구인 약 6만 명 정도로 나누면 대략적으로 유동인구 1인당 비용은 한 25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유튜브랑 비교해 봤을 때 이 성수 팝업의 조회수 1인당 비용의 가성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보통 구독자 수 많은 채널에 광고를 집행한다고 했을 때 조회수 1인당으로 치면은 50원에서 100원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조회수 1인당 비용이 성수 팝업이 이 유튜브에 광고를 맡겼을 때보다 2.5배에서 5배 정도는 많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성수 팝업에 임대를 하는 게 유튜브에 올리는 광고 효과 플러스 내가 성수에 팝업 임대를 열었다는 어떤 상징성 효과를 노린 부분이 이 2.5배에서 5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성수 팝업을 한 거겠죠. 가성비는 적지만 과연 이만큼의 효용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충분히 유튜브보다는 성수 팝업이 2.5배에서 5배 이상의 효용이 있다고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성수동의 임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아, 여기 땅값 비싼데 기업 돈 잘 버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수동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징성과 함께 또 잠재적인 구매 전환율도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제 본 광고 하나라도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지 않나요? 예. 성수 팝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가서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기억이 남는 거고 평생 잠재적인 구매 고객을 또 발생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조회수당 비용은 비록 가성비가 유튜브보다는 낮지만 잠재적인 구매 전환율이나 경험적인 측면 그리고 상징성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뭘까요? 성수동의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냐에 대한 것이죠. 유동인구에 대한 자료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평균 수송하차 인원을 월말마다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성수역에서 승하차하는 인원을 월별로 월말마다 알 수가 있는데 성수역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약 37,100명이었고 2024년에는 67,300명 그리고 2025년에는 77,500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서 24년도로 갈 때 약 한 80% 정도가 확 늘었고 2024년도에서 25년으로 갈 때 한 11% 정도가 늘어서 수송 인원을 좀 살펴봤을 때는 꾸준히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면 작년 말에 월별로 수송 인원을 또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성수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완만하게 계속 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시면 작년 4분기에 거래 가격도 오르면서 유동인구도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유동인구도 지속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지역이고 성수동 땅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수동의 팝업을 지속적으로 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거래 사례랑 임대료 측면인데요. 먼저 이 거래 사례를 좀 살펴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땅값이 제일 비싼 서현무장길이 2025년 한 3분기까지만 해도 평당 약 한 3억 정도 내외로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3억이니까 제곱미터당 1억이 좀 안 됐던 금액으로 거래가 됐었던 거죠, 대체적으로. 근데 그러다가 작년 4분기에 갑자기 성수역 여기저기서 신고가 거래가 튀어나오면서 이 서현무장길 거래가 지금은 거래 금액이 높지 않은 금액으로 좀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달 전에 이 성수역 4번 출구에서 내려가는 방향에 서현무장길보다 도로가 좀 좁은 곳에 있는 1.5급지가 대략 제곱미터당 1억 2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평당 약 한 4억 정도의 거래가 된 거거든요. 이 1.5급지보다 1급지인 이 서현무장길이 아직은 지금 공급이 많지 않아서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가 되면 적어도 이 평당 4억을 뛰어넘는 거래가 지금 분위기로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임대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팝업이 여기저기 많다 보니까 팝업 임대료가 기존에 있던 월 임대 수준을 좀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현무장길의 팝업 월 임대료는 월 약 한 150만 원 정도 하는 상황인데요. 기존의 서현무장길에 있던 임대료 같은 경우는, 그냥 임대 같은 경우는 평당 한 80만 원 정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팝업이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임대료가 팝업 임대료에 끌려가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는, 기존에 있던 평당 80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이 서현무장길을 평당 약 한 4억 정도로 잡았을 때에도 수익률이 5% 정도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5%가 나오는 상황인데 팝업 임대료에 끌려서 임대료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임대업자 대출 금리가 요즘 한 4%대 중반 정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자 보전은 되면서 지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거죠.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 이자 보전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임대료가 유지만 되더라도 이자 보전은 되니까 땅값은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성수동 땅값 계속 오를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재밌게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인사이트가 있으시거나 기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